ERP 기출문제, 기출문제 페이지는 프린트 페이지는 31페이지고요. 2021년 3회. 3회는 홀수의 처니까 21년 3회는 홀수의 처고 시험 날짜가 2021년 5월 22일 22일이 시험일이고 홀수의 처는 회계 1급 회사 A 김은찬 사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1년 3회는 5월 20일 날 시험 받고요. 윈도우 날짜를 5월 20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고 회사 코드는 해겔그 회사 A 사원 코드는 김은찬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 하시고 1번 다음 중 승인 전표의 상태를 미결로 변경할 수 있는 사원은 저번에 제가 요거 갖고 좀 헤맸죠. 그지? 이거 시스템 환경 설정 가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시스템 환경 설정이 아니지. 사용자 권한 설정. 그 회계 입력 방식이 승인인 경우도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전표 승인 해제를 막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 권한 설정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 모듈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용자 권한 설정 가셔서 김은찬 사원, 김은찬 사원의 회계관리 모듈에 전표 승인 해제 체크가 돼 있죠? 그지? 그러면 승인 해제를 해줘야지만 승인 전표를 뭘로 바꿀 수 있어? 미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 성병진은 안 되죠, 그지? 전표 승인 해제 안 되고 김민준도 전표 승인 해제 안 됩니다, 그지? 안 되고 그리고 누구야? 최영선은 아예 여기 없어요, 그지? 없어. 그래서 김은찬만 전표 승인 해제를 통해서 미결 전표, 승인 전표를 미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표 승인 해제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시고 저번에도 이거 나왔던 문제가 김은찬이 답이었어요. 그지? 김은찬이. 2번.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중 지출이 발생해서 전표 입력 시 거래처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계정은 계정 과목 등록이 회계관리 모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시스템 관리 기초정보 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 기초정보 관리 계정 과목 등록 가셔서 손익의 판매비와 관리비 손익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비교통비 81200 증빙 필수 입력 여부가 필수 거래처구나 거래처 필수를 물어보네. 거래처 필수 증빙 필수가 아니라 안 보여서 해상도를 좀 바꿀게요. 여비교통비의 거래처가 선택이고 수도광열비 거래처가 선택이고 교육훈련비 차대면 필수네요. 거래처가 그지? 응? 교육훈련비는 거래처가 차대면 필수. 그래서 2번 답은 교육훈련비고 도서인쇄비도 거래처 선택입니다. 이해 갔을까요? 응? 그래서 2번 답은
교육훈련비 2번이고 3번 다음 중 교육훈련비가 답이고 3번 다음 중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은 것은 프로그램이 어디 가니? 그러면 우리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에 시스템 환경 설정 가셔서 조회 구분을 회계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조회 구분 회계로 바꿔놓으시고 재무상태표를 영어로 조회할 수 있다. 다국어 재무제표. 다국어 재무제표에 1번 영어 되어 있네. 그지? 영어 되어 있고 고정자산 등록지 자산코드 자산코드 자동 부여 보시면 0번 부로 돼 있죠. 자동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네. 1번이 답. 1번이 답이고 거래처 등록 시 코드가 몇 자리까지 몇 자리? 이게 5자리죠. 3에서 3자리부터 10자리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3에서 10이 오면 5자리까지.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전표 입력할 때 관리 항목의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통제한다. 예산 통제. 예산 통제가 무슨 부서? 사용 부서. 그래서 3번에 맞는 것은 1번입니다. 1번. 3번 답은 1번이고요. 3번 답은 1번이고 4번 한국생산 본점은 2021년 1월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 중 거래처가 누락된 몇 건의 전표를 확인하였다. 거래처가 누락된 전표는 모두 상상 유통 거래에서 발생한 내역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1월에 거래처가 누락된 점포를 모두 찾아 거래처에 입력 후 2021년 1월 30일에 외상 매출금으로 조회 시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무엇인가? 1월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 중 거래처가 누락된 몇 건의 점표를 확인하였다. 그 전표 입력에 1월 달 가야 되나? 전표 입력에 본점이고 1월 달. 1월 며칠인지 안 나왔고. 누락된 전표. 일단은 거래처 원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을 가셔서 전표 장부관리 거래처 원장 가셔서 본점이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기표 기간은 1월 중 2021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거래처 1번부터 99802까지 조회하셔서 예, 거래처를 없이 조회해야 되는 거다. 없이 코드 번호 없이 거래처 코드 번호 없이 조회하면 거래처 코드 번호 없이 조회하면 코드가 없는 그 금액이 나오네요. 그지? 나와요? 더블 클릭 한번 해봐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원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잔액에서 원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요도 지금 1월 26일 거에서 더블 클릭하면 전표 입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전표 입력 가셔서 갔을까요?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를 4번 엔터 상상 유통 넣어주시고 다음 필드 세 번째 필드를 클릭하면 그래야지 저장이 되겠죠. 그지? 저장이 되고 다시 거래처 원장 가셔서 1월 31일 거 두 번째를 더블 클릭하면
예, 전표 입력 갑니다. 다시 외상매출금 거래처를 4번 상상 유통 넣으시고 음, 항상 저장할 때는 다음 필드를 예, 클릭하셔서 저장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처 원장 가셔서 예, 거래처 원장 잔액에서 예, 다시 조회 코드 번호 놓고 조회도 되고요. 코드 번호 없이 조회도 되고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결국 무슨 유통이에요? 상상 유통이죠, 그지? 이해 갔을까요? 예, 그러니까 조회할 때 거래처 코드 없이 조회하면 거래처 없는 외상 매출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답은 상상 유통 4번 답은 2번이고요. 거래처 잔액표에서 거래처 코드 없이 조회. 거래처 코드 없는 외상 매출금에서 더블 클릭. 그래서 원장 조회 원장 조회에서 더블 클릭해서 예, 전표 입력. 전표 입력에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입력.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에서 최종적으로 잔액조회. 뭐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넣어 드릴게요. 5번. 당사는 업무용 승용차를 L3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으로 사용해서 관리하고 있다. 한국생산 본점이 2021년 상반기에 차량 번호 695-6467 차량에서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지출 금액이 가장 큰 계정은 무엇인가? 관리 항목으로 사용해서 관리하고 있다. 관리 내역 하나? 차량에서 발생한 관리 항목 원자. 회계 단위는 본점. 관리 항목 원장에서 관리 항목은 L3번 업무용 승용차. 관리 내역은 695-6467. 695-6467. 상반기니까 달력 눌러서 상반기 2021년도 계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부터 판매비와 관리비에 세금과 공과부터 그 다음에 플러스키 눌러서 차량 800번대 차량 유지비 음,
최근가 공가는 없나 보네요. 이 보험료부터 나오네. 보험료. 보험료. 차량 유지비. 한 칸씩 안 가나? 빨리빨리 가요. 하나씩 조회를 해야 되나 보네. 나는 바로 하나씩 안 가네. 81700. 왜? 81700은 없고. 그 다음에 8200. 8200이 97만 원. 8200 아니, 차량 유지비가 97만 원. 82000. 82000. 수선비가 없고. 82100. 165만 원. 그러면 보험료네, 보험료. 그지? 그래서 이게 81700부터 8200까지 구했을 때, 예, 그래서 보험료만 나왔네, 보험료가 먼저. 왜냐면 81700이 없어서. 82000도 없고, 이해 갈까요? 그리고 보험료에서 이거, 예, 오른쪽으로 가는 거 눌렀더니, 예, 차량 유지.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두 개만 나온 거네, 이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 보험료. 예, 여기는 관리 항목, 예, 원장. 관리 항목 원장조에 한두 개씩은 우리가 잘 안 다뤄봤던 또 이제 그 문제들이 나오네요. 그지? 6번. 2021년 12월 말 결산 시 기준환율이 아래와 같은 경우 한국 생산 본점의 외환산이 가장 큰 한종. 한종은 환율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율의 종류. 한종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은 외환산 이익이 12월 말. 외화 명세서로 가야 되나? 외화 명세서. 전표 및 장부 관리의 외화 명세서. 환율의 종류별 상세 원자. 종류별 상세 원자. 분적. 개정 과목이 뭔지는 안 나왔는데, 자네? 분적. 개정 과목을 알아요. 개정 과목. 개정 과목. 개정 과목을 그럼 한산이익으로 해야 되나? 잔액에서 분적. 기표 기간은 12월 말 결산시니까 여기는 그냥 12월, 예, 12월 말로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12월 말에 그 환산이익을 물어보는 거니까 12월 말로 한번 해봐요. 12월 말. 기표기간 12월 말부터 12월 말. 예, 개정 과목은 외화예금. 환산이익을 물어보는 건데. 외화예금. 말이야. 일단은 예, 외화예금으로 가는 게 예, 맞습니다.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나, 12월 31일부터 30일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닌가? 환율은 가지고 있는 거는 음, 한산이익을 딱 줘야 하는 게 아니라서 예, 개정 과목이 한산이익을 줘야 하는 게 아니라서 기표 기간은 그냥 올해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해로.
12월 말 가지고 해도 상관없겠구나. 어떻게 보면 12월 말에 외화예금을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상관은 없겠네. 그래서, 예, 기말 외화가 유로화는 예, 1000유로화, 그 다음에 예, 엔화는 예, 10만 엔, 달러는 예, 25,000달러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면 1000유로화에다가 환율이 예, 1300원이니까 1000유로면 1300원에 1000유로면 1000유로고 엔화는 10만 엔. 엔화는 10만 엔. 그다음 달러는 25,000달러.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기면 1,300원에 1,000유로니까 130만 원. 그 다음에 1,050원에 10만 엔이면 1억 500만 원. 그 다음에 1,155원에 25,000달러면 2,887만 5천 원이고요. 근데 물어보는 거는 환산이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장부가액하고 또 비교를 해야 돼요. 장부가액하고. 그래서 1,000유로에 대한 장부가액이 110만 원. 110만 원. 이것도 금액이 잘못됐구나. 10만 원을 그냥 곱하면 안 되는구나. 100엔당이니까, 그지? 예. 여기는 나누기 100이 되겠죠. 100. 여기는 잘못했네. 100. 그러면 1,050원 곱하기 10만 원 나누기 100 하면 105만 원. 105만 원인데 105만 원이고 장부가액은 103만 1,000원. 달러는 장부가액이 2,875만 원. 그럼 13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 환산이익이고 105만 원에서 103만 1,000원을 빼면 그럼 19,000원이 환산이익이고 2,887만 5천원에서 2,875만 원 빼면 17만 5천 원이 환산이익이에요. 그 환산이익이 제일 큰 거는 유로와 달러, 엔화, 그지?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일단은 얘네들은 외화 환산이익 그러면 외화 환산이익을 물어봤을 때 외화 명세서의 외화예금 조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걸로 봤을 때는 잘 이해는 안 가요. 그지? 환산이익이 외화 채권 채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번 한국 생산 본점은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일자별 자금계획 수립하고 있다. 2021년 4월 고등초 지출된 금액은 2021년 3월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아까도 나왔던 문제인데 그러면 자금 관리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 들어가셔서 2021년 3월로 고정자금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공장 임차료. 여기까지는 지출이고 수입인대로는 수입이에요. 그지? 수입이에요. 지출하는 금액은 550, 200, 900. 그러면 1100, 1650만 원. (3월) 고정자금 지출은 1650만 원. 여기 계획연어를 4월로 바꿔주시고 고정자금 누르면 550, 200, 900. 또 금액 똑같은데? 어? 아, 그럴 수 있구나. 그걸 못 봤구나. 또 내가 그러네. 저번에도 그거 보라고 했었는데. 사무실 임차료가 21년 12월 달로 끝나니까 여기 해당이 되고 통신비 200만 원 4월부터 시작이니까 들어가고 아니구나. 3월 말에 끝나네. 2020년 3월 말에. 그지? 그죠? 그러니까 200만 원은 4월 달에는 없는 거네. 900만 원은 21년 12월 30일. 그럼 1450만 원이네, 여기는. 4월 고정자금 지출은 1450만 원이고요. 그러네요. 3월 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3월 달로. 3월 달로 조회하셔서 고정자금 눌러보시면 550만 원 들어가고 200만 원 들어가고 900만 원은 4월 달부터 시작이네. 그지? 21년 4월 달부터. 그럼 3월 달에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고정자금은 550하고 200하고 더해서 750만 원만 해당이 됩니다. 750만 원만. 저번에도 한번 풀었던 문제 스타일인데 그 부분을 놓쳤네 하다가 또. 그러면 3월에 비해서 4월달 고정자금은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700만 원이 증가한 거죠. 그지? 시작하는 날짜, 종료하는 날짜를 다 봐야 되네. 그지? 일자별 자금 계획에서 고정자금 조회 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7번 답은 3번이고 8번 한국생산 본점의 2021년 6월 말 결산 시 송호품의 기말재고액은 1,500만 원이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와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 분계로 오는 것은 이거 6월 말 결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6월 말 결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송호품을 취득할 때 무슨 처리했대요? 자산 처리를 했대요. 그 합계단일산표에 결산비 대모대표 관리의 합계 잔액산표에 기간은 2021년 6월 30일 6월 30일 조회하셔서 당좌 자산 안에 송호품 잔액이 얼마 있어요? 6월 30일 현재 얼마 있어요? 6천만 원 있죠. 6천만 원 있는데 그 중에 기말재고액이 얼마라면 6월 말 기말재고액이 1,500만 원이라면 4,500만 원 쓴 거라는 얘기입니다. 합계잔액시산표 6월 말 송품 잔액조회 송호품 잔액 6천만 원에서 기말 6월 말
6월 말 잔액 1,500만 원. 1,500만 원을 빼면 6월 말까지 사용한 소모품비는 4,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차변의 소모품비 4,500만 원, 대변의 소모품 4,500만 원이죠. 처음에 구입했을 때 전부 다 자산 처리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